메르스 환자 수가 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추가로 확정 판정을 받은 환자 5명 중 1명은 3차 감염자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3차 감염자는 총 3명.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자꾸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30명이 됐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사망자 2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국민들 불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사태가 끝날 것인가 이 손꼽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쉽사리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 박사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문가로서. 예. 지금 이제 지금 메르스가 지역 사회로 확산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메르스라는 병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 병에 잘 걸리고 이 병을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위험 시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메르스라는 병이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거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감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과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2번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사스가 그렇고 요번에 이제 메르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감기는 뭐 걸려도 금방 낫고 보통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메르스가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도는 감기는 사람한테서만 원래는 돌아야 되고 동물 감기는 동물에서만 이제 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과 동물이 아주 밀접하게 생활하는 곳, 예를 들면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낙타와 사람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요. 중국의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양 고양이나 이제 집 가축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했던 사람들한테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사람한테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한테 잠깐 들어갔다가 감염을 일으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사람한테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사람 사이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변종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지역 사회에 돌고 있던 그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항체도 가지고 있고 면역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런 새로운 동물을 통해서 새롭게 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 처음 보게 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돼서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고위험군한테서는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제 그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그럼 이제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중동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때 그럼 감염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제 바이러스라는 생물은 특징이 본인 스스로는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이나 동물의 숙주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야만 본인의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든 그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결국은 본인이 좋아하는 세포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호흡기 이제 세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흡기 세포에 들어가서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식하고 있는 동안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하고 있는 동안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증상이 없겠죠. 그 기간을 잠복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들의 대부분에서는 잠복기에는 전염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 리노바이러스 같은 감기 바이러스들은 이게 이제 보통 세포 안에 들어갔다가 세포에 큰 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나오는데 이렇게 새로운 그 뉴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이제 들어갔다가 바이러스는 들어갔던 세포를 깨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호흡기에 있는 세포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손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열이 나고
가래도 생기고 예, 예. 기침도 생기고 아. 그럼 이제 그 세포 안에 들어갔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가래 안에 바이러스들이 이제 노출이 아. 되고 그게 기침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보통은 예.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아. 감염력을 지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잠깐만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저도 지금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이처럼 자세하게 정말 쉽게 전달을 받은 적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자, 최평강님 지금의 상황, 이제 의료계도 지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지금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네. 그런 좀 자세한 부분을 이제 의료계 쪽에서 그렇죠.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최평강님 다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께서 원인과 증상을 주셨으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5명 늘었다. 예. 확진 환자가요. 예. 의심 환자는 지금 한 72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죠. 예.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시설 격리가 되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당국이 해야 될 일인데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것은 지금 어쨌든 이번 주가 최대의 고비다. 3차 감염만 막을 수 있으면 이게 끝이 보인다. 예. 이렇게 이제 지난 주말에 맞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될 때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감염이 정지돼 있으면 2주의 잠복기가 더 이상 환자가 늘지 않고 막아지면 방역의 승리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럼 2주라고 하는 잠복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예. 그럼 언제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잦아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 정말 인위적인 노력을 위해서 잡을 수 있는 거냐 예. 아니면 스스로 이 바이러스가 자체 정리되길 기다려야 되는 거냐 예, 이 예. 측면에서 후자 쪽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엄정한 대책이 예. 매일 강화돼야 마땅한데 오늘 정도 나온 것이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가 오늘 시작됐고요. 예. 사실 이게 5월 20일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13일 약 2주가 지난 거죠. 예. 그럼 내일 정도면은 이것이 더 이상 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잠복기 기간 동안에 확산되지 않고 있다. 예. 방역이 성공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잠복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고요. 예. 자, 사망자 늘어날 추이가 보이고 있고요.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2명이 공식 사망자인데 어제부터의 보도를 보시면 첫 사망자가 50대 여성분인데 그제 저녁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선사망 후 확진입니다. 맞습니다. 의심 환자로 유전자 검체를 검사하고 있던 와중에 먼저 예. 돌아가셨고 사망 이후에 메르스다 이렇게 확진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유전자 검사의 결과도 없어요. 예. 메르스로 돌아가신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망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3차 감염자가 지난 새벽에 한 분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명. 그럼 문제는 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예. 방역 당국의 얘기는 자 이게 병원 내에서 통제되고 있고 감염도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 사회로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체크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예. 정말 나가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인데 혹여라도 나갔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예. 문제는 병원 내에서는 통제됐다고 선언했더라도 예. 의외의 환자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중국에도 우리 환자를 보낸 셈이 돼버려서 예.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 본다면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방역 당국이 얼만큼 엄정한 조치를 예. 제도로 취해서 이것을 막을 것이냐 어느 시점부터 이게 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냐인데 예.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지금 뭐 아까 보도된 대로 마스크가 동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적인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신 박사님께 솔직하게 좀 여쭤볼게요. 자,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정말 진정되고 이번 사태 좀 마무리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좋은 지적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잠복기에도 얘기를 드리고 이제 예. 증상자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병을 전파한다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과거에 사스의 경우도 그랬고 이번에 메르스의 경우도 그랬고 이제 국가에서 맨 처음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울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기본적인 의학적 근거로는 증상이 생겨야만 감염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뭐 지금은 37.5도로 바뀌었지만 아니면 뭐 호흡기 증상자가 있는 사람에 이제 주로 국한을 시켜서 이제 초기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그 좀 비어 있는 부분은
이 지금 병원 감염이 지금 이제 주로 발생을 하면서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중증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그 중증 환자들이나 고령이신 분들은 예.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더라도 열이 잘 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열이 안 날 수도 있고요. 호흡기 증상을 잘 호소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의식이 나쁜 분들은 증상 자체를 호소 자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환자가 1명, 2명 이 정도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냥 온도 기준, 증상 기준 말고도 이 위험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관찰을 하면서 예. 무증상이어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그 짧은 시기라도 최대한 빨리 그 격리나 아니면 다른 쪽에 방역 대책을 세웠었으면 예. 조금 좋았을 뻔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는 예. 그 지금의 그 행하는 뭐 격리나 이런 식의 그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정도 이제 숫자가 그렇다면 너무 어떤 많아져. 방법이 있을까? 이미 방역 체계가 구멍이 뚫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대목에서는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다면? 초기 예. 대응에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예, 있었고요. 예, 근데 예. 이 사후에 지금 이제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면서 이제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 메르스라는 병의 특징과 관련된 이제 그 대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이제 환자가 증상이 생겨서 밖으로 바이러스를 배출을 했을 때 그러면 예. 이 사람 옆에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과연 나는 감염이 될 것인가 예. 궁금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냐 보면 예. 이 감기 바이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기에 제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난 저 사람한테 감기 옮겼어. 그럴 정도의 그런 접촉들이 있어야만 옮겨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과거 사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호흡기 감염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접촉 감염이라는 게 있고 예. 비말 감염이라는 게 있고 이제 흔히 요즘에 이제 문제가 시되고 있는 공기 감염이라는 이제 이슈가 되는 예, 이 예. 3가지 방식으로 이제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접촉 감염이라는 거는 내가 균을 갖고 이제 기침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랑 악수를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건 직접 접촉이고요. 예. 비말이라는 것은 예. 비말 감염이라는 거는 이제 이 호흡기 분비물 중에 이제 덩어리가 큰 것들은 한 5마이크론 이상 되는 거는 그 내부에 바이러스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기침하면서 바이러스를 담은 애들을 뽑아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날아갈 수 있는 범위가 이제 1m, 암만 멀어야 2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말 감염이 이제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환자를 중심으로 1m, 2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위험 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 감염은 그게 이제 5마이크론 미만,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에 바이러스가 붙어갖고 날아다니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이렇게 내가 감기 걱정을 하는데 건물 안에 감기 환자 있다고 밖에 걸어 다니는데 내가 걸릴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바이러스가 공기 감염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 이 병원에서 지금 요번에 1차 감염자가 생기고 나서 문제가 되면서는 공기 감염이 흔한 건 아니지만 그 국소적인 밀폐 공간 안에서 비말 이외에 이제 공기 감염이 아니면 다른 그 병원 환기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네블라이저나 뭐 다른 그런 공기와 연관된 감염성이 제기는 되고 있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군요. 공기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환자 주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한 게 그러면 환자가 뱉어낸 그 비말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제 메르스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스의 경우는 보통은 길어야 3시간, 아주 뭐 극단적으로는 24시간 정도 이제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의 반경에서 1m, 2m 안에서 보통은 3시간 이내에 오랜 기간 그게 충분한 양이 잡아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감염이 쉽게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게 이 병균체가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일으키기보다는 환자들이 전부 다 제한된 공간에서 이 환자가 주로 다녔던 공간 중심의 그 반경에서 그 확진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역의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부분에선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 불안한데 최소한의 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현표 복지부 장관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본인은 정작 쓰고
이게 논란이 나왔다는 됐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할 예, 때 이 발표를 하실 때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스크를 쓰면 좋은데 예.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이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예.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럼 이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예, 예. 쓰는 게 좋습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까? 했더니 일반적인 위생을 관리하는 데는 예.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만 메르스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예. 굳이 마스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분노감을 느낀 건 뭐냐면 이 문 장관이 여러 군데를 이제 시찰을 다닐 때 예. 본인은 마스크를 꼭 하고 계시는 사진들이 보도가 되면서 예. 자 마스크는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메르스 때문은 아니다. 그 메르스만을 생각하면 마스크가 필수적인 보호 장치는 아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다가 본인은 예. 또 쓰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장관의 이제 행동을 따라가 보니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예, 예. 국민들은 지표가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자, 박사님. 저희들이 지금 메르스 예방 행동 요령을 지금 보여주고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외출할 때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그런데 기침을 할 때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하루 정도 착용하면 반드시 교체를 그렇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료진 전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아니다. 일반 마스크도 괜찮다. 이 이야기 맞습니까? 네, 지금 저런 이제 예방 예. 행동 요령에 예, 사실 예. 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은 예. 사실은 지역 사회에 환자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예. 그 환자들 발생이 뭐 어느 정도는 병원 내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환자의 반경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는 사람의 감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지금 환자가 없다면 예. 사실은 저런 마스크 자체가 도움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말이나 이런 거에서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 모든 그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다 이렇게 환자가 옆에 기침하는데 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만지거나 환자를 만지거나 손잡이 만지거나 이런 바이러스를 만졌던 걸 갖다가 본인의 입으로 가져오면서 생기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가 물리적인 방어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 예. 실제로 지역 사회에 환자가 없는데 마스크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없는 걸 막는데 마스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은 좀 예. 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예. 정말로 과거에 뭐 신종플루처럼 지역 사회에 확산이 됐었다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할 수 있겠고요. 예. 일반적인 비말 감염은 일반적인 마스크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료진은 본인이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치료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분들은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제 N95나 이런 게 충분히 더 예, 이제 예. 강화된 예, 예. 이제 그 보호 장비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단계로서는 조금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생각도 불구하고 됩니다.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은 좀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문제는 유언비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병원 관련해 가지고 감염 병원 공개하라 여론이 좀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 좀 좋은데 관련이 없는 병원도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고요. 예.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들이 전파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 좀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제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총리 대행을 맡고 계신 예,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 괴담 유포자 엄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예. 보건복지 당국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예. 명확한 팩트를 모르면 이게 추정치가 다 괴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나돌고 있는 어제까지도 예. SNS를 통해서 나돌았던 병원의 명단이 알고 보니까 뭐 누군가 괴담을 위해서 작성해서 유포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붙여놨던 것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그건 괴담이 이제 아닐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치사율이 40%라더라. 예. 지금 국내에서의 치사율은 8%입니다. 8%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8%가 정확한 수치인데 중동의 경우를 보면 치사율이 30에서 40%라고 보고되어 있다라는 예. 또 의료 전문가들의 전언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40%이 얘기를 무조건 괴담이라고 볼 것이냐, 합리적인 근거치 참고 자료라고 볼 것이냐, 예. 이런 이해관계에서 정부가 오히려 좀 정확한 팩트를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야만 예, 예. 자 이건 괴담이겠구나, 예. 이건 괴담이 아니겠구나, 국민들이 이제 구분이 가능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지역이라든가 해당 병원이라든가 휴교된 학교라든가 예. 이것을 명확히 해줘서 예. 아 그럼 아직은 우리 지역은 아니네, 우리 지역은 인접 지역이네, 예.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이 마땅하겠고요. 예, 예. 그 외에 음모론에 가까운 괴담들은 어쨌든 사회를 이제 불안하게 조성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뭐 처벌의 대상이 되든가 예. 수사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네, 이게 알겠습니다.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오히려 불안감은 증폭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건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이 더 예.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